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30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드라마 맨 온 파이어입니다. 총 7부작 시리즈고요. 이 작품과 같은 제목의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죠. 토니 스콧이 감독한 2004년 영화, 덴젤 워싱턴, 다코타 패닝 주연. 다코타 패닝이 아역 시절에 레전드를 찍었던 배우인데 I Am Sam과 맨 온 파이어가 그 시절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오히려 동생인 엘리 패닝이 더 잘 나가고 있네요. 아무튼 이 영화하고 이번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가 같은 제목인데 원작이 같습니다. AJ 퀴넬이라는 작가가 쓴 크리시라는 제목의 소설. 이 소설이 여러 편의 시리즈로 나왔는데 1권의 부제가 맨 온 파이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타는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와 드라마가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두 작품 다 소설하고도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냥 살인병기 같은 능력을 가진 한 남자가 어떤 소녀와 엮여서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된다는 컨셉만 공유하고 있고 각각의 작품들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존 크리시라는 이름인 것만 동일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다. 비단 이 소설이 원작이 아니더라도 소녀와 엮이는 아저씨의 처절한 액션 너무 많고 흔하잖아요. 레옹, 테이큰, 한국 영화 아저씨까지, 그리고 소녀와 엮이는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퀄라이저라든가 되게 비슷한 컨셉의 작품들이 많아요. 그냥 본 시리즈 같은 첩보 액션물도 추구하는 재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솔직히 액션 장르에서 이런 컨셉 혹은 내용의 작품들은 재미를 보장한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점이 높은 거죠. 먼치킨 실력을 가진 주인공이 아주 감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악당들을 다 쓸어버리는 내용이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드라마도 7부작 분량을 시간 술술 잘 가면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장된 수준의 재미만 보여주는 정도고 저점 언저리의 재미, 그 이상 특별한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대부분 영화인데 7부작 드라마로 만드니까 중간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고요.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주인공 감정 서사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작전 도중에 동료들을 다 잃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주인공이 친구나 동료를 만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 상태가 되는데, 이 드라마 내용이 전개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고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마음가짐을 되찾게 된다는 전개인데요. 그래서 테이큰이나 아저씨같이 혼자서 다 때려 부수는 그런 내용의 작품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서사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분노의 질주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분노의 질주같이 케이팝 무비스러운 상황이나 내용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남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캐릭터들도 분노의 질주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로 등장하는 알리스 브라가, 이분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온 적은 없지만 분노의 질주의 여주인공인 조다나 브루스터나 미셸 로드리게이즈하고 되게 비슷한 이미지죠. 이렇게 동료들하고 함께하는 내용은 원작 소설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소설을 읽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동료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영화 맨 온 파이어도 그렇고 테이큰, 아저씨 같은 영화와도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 그런 영화들보다는 오히려 분노의 질주에 더 가까웠다. 마지막 시즌2를 예고하면서 끝났고, 원작 소설 자체가 많은 시리즈가 나왔으니까 드라마도 앞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면 분노의 질주처럼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그런 드라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시즌1부터 스케일이 꽤 커요. 처음에 딱 발단이 되는 사건이 건물 테러 사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수십 층짜리 거대한 주상복합 빌딩 같은 그런 건물이 폭탄 테러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려 6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의 거대한 참사로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1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이 건물에 살고 있던 주인공 동료의 가족들이 다 죽은 거죠. 포라는 이름의 딸만 살아남고, 테러가 발생한 시간이 새벽인데 포가 밤에 몰래 나가서 노느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폭탄이 터지기 직전 시간에 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급하게 어딘가로 가는 차들과 오토바이를 마주친 거예요. 아마 범인으로 추정되는 매우 수상한 자들, 그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어떤 남자의 얼굴을 포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들이 포를 노리게 되는 거죠. 주인공 크리시에게 두 가지 목표가 주어진 거예요. 죽은 친구와 그 가족들의 복수,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구의 딸 포를 지켜주는 것. 물론 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범인들을 찾아서 다 제거해버리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결국 최종 목표는 동일하지만 과정 자체는 두 가지로 갈라진 분기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해야 하는, 테이큰이나 아저씨 같은 영화들 보면 그냥 직선 주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직선 주행 플롯의 시원시원한 맛이 확실히 부족하고 중간중간에 산만한 전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원작 소설
오리지널보다는 영화 맨 온 파이어의 내용이 훨씬 유명할 텐데, 그 영화 자체가 소녀와 주인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감정선을 그리는 내용이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당연히 그런 감정선이 나오긴 하지만 확실히 영화보다는 그런 감정적인 유대가 약하게 그려집니다. 비중 자체가 2, 3순위로 밀려. 그래서 주인공 크리시가 폴을 너무 방치를 하는 거야. 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서 크리시를 도와주는 동료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건데, 맨 온 파이어라는 제목을 딱 보고 기대하게 되는 내용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작 소설의 내용이 복수 그리고 악당에 대한 응징,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고, 소설에서는 아예 소녀가 죽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킬 대상도 구할 대상도 없이 악당을 응징하는 내용만이 나오는 거고, 반면 드라마에서는 가족들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포만 살아남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잖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포를 맡기고 복수를 우선해서 진행하는 게, 물론 말했듯이 복수를 해야 포도 안전해지니까 옳은 선택이긴 하지만 포를 너무 무방비하게 위험에 방치해버린 그런 냉정한 느낌도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 포가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영화에 나온 어린 소녀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나중에는 포도 그냥 동료 중 한 명으로서 위험한 작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더라고요. 무조건 지켜줘야 할 나약한 여주인공 캐릭터는 이 드라마에는 없다. 오히려 남자 주인공의 나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작전 도중에 동료들을 모두 잃은 사건 이후로 PTSD를 앓고 있습니다. 증세가 좀 심각해. 아예 멘붕, 스턴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그리고 4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어서 실전 감각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길거리 건달하고 싸우는데도 고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술에 취해 있고 2대1의 상황이었지만 보통 이런 장르의 주인공 치고는 굉장히 약해 보인다. 물론 테러가 벌어지고 복수에 불타는 감정 상태가 된 이후로는 빠르게 예전의 감각을 회복해 갑니다. 처음에는 좀 망가진 상태였던 주인공이 점점 감각을 회복하면서 무시무시한 살인병기로 부활해 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후반에 충분히 부활한 상태에서도 뭔가 액션이 시원시원한 맛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물론 다음 시즌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 이번 시즌까지는 그런 상태로 남겨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드라마의 액션 연출 자체가 그다지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연 배우인 야히야 압둘 마틴 2세도 최고의 캐스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배우는 DC에서는 아쿠아맨의 숙적인 블랙만타, 그리고 마블에서는 이번에 원더맨 역으로 나왔죠. 이렇게 히어로 장르에서 활약하는 배우라서 액션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이 드라마는 히어로 장르와는 좀 다른 스타일의 액션이다 보니까 본 시리즈나 테이큰 같은 느낌의 액션은 이 배우에게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액션 스타일까지도 분노의 질주 쪽에서 가깝다고 느껴졌고요. 배우의 이미지 자체도 빈 디젤이나 드웨인 존슨 같은 배우들 쪽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은 너무 무난하게 공식대로의 내용이더라고요. 테러의 범인을 찾는 과정이 메인 플롯인데,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된 테러 집단, 당연히 연막이죠. 진범은 따로 있었다. 그런데 진범이 너무 뻔해요. 반전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당이었다. 너무 뻔한 공식이죠. 오히려 이렇게 뻔하게 진범처럼 보이는 애가 범인이 아니어야지 그게 반전인 거야. 하지만 이 드라마는 너무 공식대로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악당이 말하자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혼자서 이 거대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그게 되게 통쾌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동료들과 함께 맞서서 악당의 권력을 무너뜨리니까 그냥 악당이 허접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동료들 중에 되게 일반인스러운 멤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인공이 작전을 잘 세운 덕분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악당들이 너무 대책 없이 당하는 느낌인 거죠. 주인공의 대단함보다는 악당들의 허접함이 더 부각된다는 거. 확실히 주인공 캐릭터의 카리스마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동료들이 무슨 빈민가 자경단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적과 우리 편의 전반적인 판세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역시 이런 내용은 주인공 혼자 다 때려 부수는 게 제일 깔끔하고 몰입도 되는데, 이 드라마는 사공이 너무 많다. 배가 산으로 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이런 내용의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재미만 가까스로 충족시켰고 그 이상의 특별함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무난하게 킬링타임으로 즐길만한 작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드라마 맨 온 파이어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